인류는 우주를 인지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지구 밖 생명체를 찾아왔습니다. 인류는 왜 이렇게 외계 생명체를 찾아 헤매이는 걸까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불안감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이 우주에 우리밖에 없다면 견딜 수 없을 것만 같은 불안감 말이죠. 그리고 동시에 미지의 존재에 대한 공포감도 함께 공존할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영화 캐스터웨이가 가장 적절한 예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2000년 발표된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인데 페덱스 직원인 주인공이 무인도에 표류되고 구조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렸죠.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떨어진 주인공은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느꼈을 겁니다. 이 섬에 아무도 없고 나만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 섬에 있는 누군가가 나에게 적대적이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 말이죠. 우리가 지구 밖 생명체에게 느끼는 감정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 넓고 넓은 우주에 우리 인류만 있을지 모른다는 고독감, 혹시라도 지구 밖 생명체가 우리에게 적대적일 수 있다는 공포감, 이 두 가지 감정을 함께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인류는 지구 밖 생명체에게 보다 더 면밀하고 안전하게 다가가기 위한 여러 가지 과학적 도구를 마련해 왔습니다.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통칭하는 외계 지적 생명 탐사, 즉 SETI, 외계 문명의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카르다쇼프 척도, 외계 생명체의 수를 계산하기 위한 방정식인 드레이크 방정식,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골디락스 존의 개념이 그것이죠. 지금부터 그 개념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고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 외계 생명체를 한번 찾아보시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골디락스 존은 생명체의 거주 가능 영역이라고 불리는 생명체들이 살아가기 적합한 환경을 분류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항성주의 생명체의 거주 가능 영역과 은하 생명체의 거주 가능 영역으로 나뉘는데, 먼저 항성주의 생명체의 거주 가능 영역의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태양은 지구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자 원천입니다. 태양빛을 받은 생명체들은 에너지를 얻고 그 에너지를 토대로 지구의 자연계 같은 환경이 조성되는 것인데요. 이는 지구가 너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을 적절한 위치에서 태양을 공전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더 나아가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도 포함됩니다. 단적인 예로 금성은 태양과 너무 가까운 곳에 위치한 데다 온실 효과까지 있어 표면 온도가 465도에 이르고, 해왕성은 태양과 너무 먼 곳에 위치해 있어 표면 온도가 영하 201도까지 떨어지는데요. 지구보다 더 태양에 가까우면 대기가 날아가 행성이 매우 뜨거워지고, 지구보다 더 태양이 멀어지면 온도가 낮아져 물이 고체가 되는 것이죠. 참고로 우리 태양계의 골디락스 존은 1.15 AU 범위이며 금성과 화성이 아슬아슬하게 경계선에 걸쳐 있습니다. 골디락스 존은 태양과 같은 항성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태양의 크기가 바뀌면 골디락스 존의 구역도 바뀌는 것이죠. 예를 들어 태양의 크기가 작아지면 수성이 골디락스 존에 들어가고, 태양의 크기가 커진다면 해왕성이 골디락스 존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골디락스 존의 개념과 태양계에서 그 영역에 해당하는 행성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태양계 밖에는 골디락스 존에 해당하는 행성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수백 개의 골디락스 존 내에 위치한 행성을 찾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행성 중 하나가 케플러 186f입니다. 지구와는 500광년 떨어져 있는 행성으로 제2의 지구 후보 중 가장 유력한 곳 중 하나이죠. 지구와 비슷한 크기, 구성을 지녔고 지구가 태양빛으로 받는 빛의 양의 3분의 1을 받습니다. 아직까지는 직접 탐사를 하지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언젠가 인류가 꼭 발디뎌 보길 희망하는 곳입니다. 물론 골디락스 존에 위치해 있다고 생명체가 살고 있다거나 우리 인류가 바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은 아닙니다. 분명 테라포밍과 같은 절차는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골디락스 존에 속하는 행성은 인류 이주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후보로 볼 수 있기에 과학자들은 이 개념을 이용해 외계 행성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골디락스 존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지구 밖 생명체의 존재를 찾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대상을 분류하는 개념을 알고 있다면 그 존재를 찾는 방법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시죠. 첫 번째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물체는 질량을 가지고 질량을 가진 물체는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질량이 매우 큰 물체는 그만큼 중력의 영향도 많이 받을 텐데요. 이는 항성, 행성과 같은 존재들도 예외는 아니죠. 행성이 항성 주변을 움직이면 중력에 의해 작은 흔들림이 발생하는데 이 중력 상호작용을 포착해 항성과 행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인데요. 과학자들은 이러한 방법을 도플러 분광법이라고 부릅니다. 현재까지 가장 성공적인 기술 중 하나이며 이러한 방법으로 수백 개의 외계 행성을 포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는 직접 관찰해서 포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인류는 수많은 우주 망원경들을 하늘로 쏘아 올렸습니다. 우주를 직접적으로 관찰하고 탐구하기 위해서였죠. 그 중에 가장 최신의 우주 망원경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인류의 모든 최신 기술을 탑재한 최첨단 장비인데요. 6.5m의 반사경과 이를 보호하기 위해 테니스장 크기의 차폐막 적외선 촬영 장비를 달고 있죠. 지금까지도 쉬지 않고 우주에 대한 관측 자료를 지구로 보내오고 있습니다. 행성을 직접 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모항성의 밝기를 측정해 행성의 유무를 판단하는데요. 골디락스 존에 위치해 있는 지구와 유사한 행성을 찾기 위해 보내졌고 현재까지 2600여 개의 외계 행성을 발견했고 아직도 발견 중입니다. 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카드를 눌러주세요. 세 번째는 중력 렌즈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물체는 질량을 가지고 질량을 가진 물체는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물리적 원칙에는 빛도 예외일 순 없습니다. 항성이나 행성과 같은 무거운 물체를 지나갈 때 중력에 의해 빛이 굴절되고 이러한 현상을 이용해서 천체 유무를 판단하는 방식이 바로 중력 렌즈 효과인 것이죠. 보고 계시는 영상은 블랙홀이 은하수를 지나갈 때 중력 렌즈 효과를 시뮬레이션한 영상인데요. 은하단이나 블랙홀과 같은 거대한 물체의 중력은 시공간을 휘게 만들고 빛마저 휘게 만들기에 가능한 일이죠. 지금까지 외계 행성을 찾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이러한 방법들도 골디락스 존의 개념을 토대로 실행되는데요.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찾아야 한다. 라는 논리이죠. 그럼 골디락스 존은 개념상의 문제점이나 허점은 없는 걸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이런 골디락스 존 개념도 허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구의 생명만을 기준으로 삼은 개념이란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보는 모든 생명체는 탄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지구 생명체의 기준인 것이지 지구 밖 생명체는 전혀 다른 생명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결국 자신이 인지하는 곳까지만 이해를 하는 존재이기에 이는 어쩔 수 없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아직까지 외계 생명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탄생하는지에 대해서 밝혀내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표본이 전혀 없는 상황이니 당연히 일반화할 수 없는 것이죠. 같은 지구에 살면서도 환경에 따라 생명체의 형태가 제각각인데 다른 행성, 다른 항성, 다른 은하라면 이런 허점은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단적인 예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했던 천문학자인 칼 세이건은 목성과 같은 가스형 행성에서도 생명체가 살 수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지구의 극한 환경 미생물들보다 더 강력한 생존력을 지닌 존재가 있다면, 그리고 그 존재들이 정말 실제한다면 문명을 이룰 가능성도 함께 있는 것이죠. 지금으로서는 가장 체계화된 개념 중 하나이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계 생명체를 찾아다니는 인류의 감정은 고독감, 공포감이 공존하는 어떤 종류의 감정일 것입니다.
과연 우리 인류가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삶을 마치기 전에 지구 밖 생명체를 조우할 날이 올까요? 어렸을 때부터 하늘을 올려다보는 습관이 있던 저는 항상 생각했었습니다. 저 깊고 깊은 하늘 안에 외계인이 있다면 정말 만나보고 싶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들을 만나게 된다면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지구 밖에 우리 인류를 제외한 생명체들은 얼마나 있고 또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말이죠. 언제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인류의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주에 숨겨져 있던 비밀도 빠르게 풀려가고 있죠. 그리고 머지않은 미래에 그 비밀이 모두 풀리는 시점이 올 것입니다. 과연 인류는 이 넓은 우주에 고독한 존재인 걸까요? 아니면 수많은 문명 중에 하나인 것일까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똘똘한 우주곰돌이는 매주 재미있는 우주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